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 작가 프랑수와 사강이 마약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자신을 변호한 말입니다. 그녀의 말이 유명해진 이후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살의 낭만적인 서사를 부여하므로 비극적 사회 현상을 증폭시킨 베르테르 효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녀의 논리대로 우리는 자살을 긍정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자기 파괴적 선택이 정말로 나의 권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진정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유해보고자 합니다.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살은 인간만의 고유한 행동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4월 전남 광양암 앞바다에 15m 길이의 향고래가 떠올랐습니다. 스트랜딩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해양 동물들이 해안가 육지로 자발적으로 이동해 죽음에 이르는 좌초 현상을 뜻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방향 감각 상실, 해양 오염으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인이 사망한 이후 반려견들이 음식 섭취를 거부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해 쇠약해져 사망하는 사례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개미와 벌 같은 사회적 곤충들은 자신의 집단을 지키기 위해 적을 공격한 후 자신의 배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자기 파괴적 행동의 주체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제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자유의지를 갖고 행하는 자살은 오직 인간만의 고유한 행동 양식이기에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유전적 명령이 생존 본능을 압도하여 죽음에 이르는 다른 생물종의 수동적 자살을 우리 인간의 자살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설사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과 동일한 인식과 의지에서 기인한 의식적 자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자살이 반드시 인간과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래나 개처럼 우리 인간도 건강 이상이나 사회적 고립에 의해 과도한 경쟁과 다양한 정서적 문제로 인해 우울과 상실감,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러한 고통이 감당치 못할 만큼 심해지면 자기 파괴의 욕구에 빠지기 쉬우며 또한 인간도 벌과 개미처럼 스스로의 희생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경우 자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자살의 동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나를 괴롭힌 친구들이 나의 죽음을 통해 고통받기를 원하는 마음,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이 뒤늦게라도 후회하기를 바라는 마음, 부당한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 악화된 건강 탓에 힘들어하는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안락사를 요구하는 마음 등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당신이 인지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삶의 주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죽음은 다릅니다. 죽음의 세계는 생을 기반으로 한 실제 세계의 본질을 두지 않은 완전히 다른 이면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죽음이란 실제적 죽음이 아니며 죽음이라는 본질의 그림자이자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의 동기가 어떠하든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며 설사 차이가 있다 한들 생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진실에 대해 영원히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며 단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공백이 미치는 영향일 뿐 죽음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만이 실행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자기 파괴적 동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안도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음의 본질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자기 파괴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자살을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적 권리 행사로 정의 내리기엔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차라리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파괴적 방어 기제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유를 통해 당신은 자살이라는 행위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환경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독립적일 수 없다 한들 그것이 자살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살이라는 행위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디르켕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인식 역시 매 순간 변화합니다.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자살의 당위성이란 시간이나 환경의 변화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는 지금 이 순간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회상한다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불행한 이 비극적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뿐 작가가 될 순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삶의 주관성으로 점철된 심각한 자기 매몰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 고통에 따른 병리적인 상태에 가까우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에 대해 부인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가진 자살의 당위성을 형성한 모든 환경과 관계성이 사라진 이후 그 감정적 여파에서도 벗어난다면 그때도 당신이 지금과 같은 마음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태도로 당신 자신과 소통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는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당신의 말은 분명 진심이겠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는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당신의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생명체가 가진 생명력이란 늘 일정하지 않으며 많은 기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파괴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파괴적인 방어기제가 발동하려 한다면 현재 내가 지나치게 소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당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자기 파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가능성들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누군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없다면 스스로 그 이유를 만들어내십시오. 그것은 아주 작은 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속 가능한 삶을 응원하며 이상 당신을 위한 사유체계였습니다.